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설명드릴 거는 사주 이야기에서 십성을 얘기하는데 10가지 성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종류는 인성, 식상, 비겁, 재성, 관성이 있는데 두 가지씩 종류가 있는데요. 인성에는 정인이랑 편인, 식상에는 식신과 상관, 비겁에는 비견과 겁재랑, 재성에는 편재랑 정재, 관성에는 정관과 편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인성이라고 하면 저 사람 정말 인품이 좋아, 저 사람 인성이 좋아 할 때 쓰는 그 인성이 맞습니다. 인성에는 정인이 있는데 일단 정인을 엄마의 마음이라고 해요.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대로 의심 없이 그대로 들어주는 성향이 바로 정인이고요. 편인도 정인이랑 거의 비슷한데 편인은 정인보다는 아니 정말 풍부하고 깊어요. 깊고 풍부한 생각이 있는데 정인은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되게 뾰족한 느낌으로 보여요. 편인은 속은 풍부한데 겉이 뾰족하게 보여요. 그래서 편인을 갖고 있고 특히나 그 사람 격이 그 월의 편인을 갖고 있는 경우를 편인격이라고 하는데 편인격 같은 경우는 자기 본심이 그 사람 본심이 전달이 잘 안 돼서 오해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식상인데요. 그러면 인성을 어떤 경우를 인성이라고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임수일간이 있어요. 임수는 바다죠. 임수일간에게 인성은 엄마는 신금이에요. 신금. 은금이고요. 경금이 바로 편인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음양의 관계를 보는데 임수를 신금이 음의 금이 양금을 실어주는 경우를 정인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음양이 다른데 생조를 해주는 경우를 정인이라고 하고, 음양이 같은데 즉 임수가 양인데 양금이 실어주는 경우를 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 내에서 자기가 임수일간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월에 경금월이 신이죠. 신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음의 금을 나타내는 신금이랑 양금을 나타내는 양의 금이 신금이 있는데, 양금이 만약에 신월생인 임수라면은 편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인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생각이 깊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성향이 있는데, 대신 인성 자체가 듣기 영역이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무뚝뚝하고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정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성을 자신의 좋은 마음과 좋은 인품이나 자신의 사고방식을 잘 표현하고 드러내는 인자가 바로 식상이에요. 식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식신과 상관인데, 제 블로그에 글 보시면은 식신 상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글을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뭐예요? 식신이 없고 상관이 없으면 표현을 못 하는데. 자, 그래서 식상은 어떤 경우냐면 또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에 태어난 사람에게 식신은 간목입니다. 음양이 같은 경우인데 임수의 기운을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임수일간은 저번에 설명했듯이 임수는 바다고 임수는 늙은 할아버지 성향이 있어요. 이제 젊음의 기운이 다 꺾이고 기운이 노쇠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물이 한가득 쌓여진 상태를,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고여있는 이렇게 상태를 임수라고 하는데, 이 임수는 정말 힘들죠. 할아버지에게 힘든데, 이 임수일간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임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간목이다. 꼭 간목이 아니어도 돼요. 을목이 있어도 돼요. 자, 그래서 간목이 기양지사 있으면 간목이 바로, 음양이 같은 임수가 양인데 양목이 바로 가져가주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왜 그랬어? 사실은 나 어저께 뭐 요만요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이나 또 뭐 친구랑 싸웠을 때도 막 이렇게 싸워도 전화해서 미안하다 바로 사과를 할 수 있는 인자가 바로 식신입니다. 식신이 간목입니다. 자, 그리고 을목은 음양이 다르게 설기시키는 경우, 자신 임수의 기운을 음양이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를 상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신과 상간은 좀 결이 다른데, 식신은 바로바로 얘기하는 거,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바로 얘기하는 거. 나 빵 먹고 싶어. 아니 그 빵 말고 나 그거 말고 나 그거 싫어. 나 그 크림 싫어. 이렇게 자기 거를 표현하고, 특히 음식이나 취향이나 자신의 생각 이렇게 바로바로 표현해내는 인자가 식신인데, 월의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월지 식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식신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줄 수 있는 인자가 있으니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식신격인 경우는 이렇게 언변을 쓰는 직종에 당연히 있을 거고, 거의 대다수가 요식업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신경은, 그리고 사업을 할 경우에 반드시 식신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려는데 말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는 식신과 상간은 결이 다르다 그랬는데, 상간은 조금 다른 건데, 나를 표현하는 인자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말로 표현하는 인자. 물론 상간도 말을 잘하긴 잘하는데, 어떤 결이냐면, 상간은 음악성이나 예술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거의 식신상간이 뚜렷한 사주들이 많거든요. 표현을 잘하니까 회사나 일반적인 직장 내에서는 식상이 강한 사람이 회사 안에서, 물론 직장 생활도 잘 하시지만 자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비견입니다. 비견과 겁재인데요. 비견이 뭐냐면, 비견은 몸이에요. 자, 임수일간을 설명드립니다. 제가 임일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인데 천간에 임수가 옆에 또 있어요. 내가 바다로 태어났는데 내 옆에 또 바다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또 나야. 근데 옆에 바다가 또 있어. 정말로 힘든 사주입니다. 이게 비견이에요. 나하고 음양을 같이 한 특성을 가진 존재인데, 바로 친구를 상징하거나, 친구나 어떤 동료나 사촌이나 이런 사람을 나랑 비슷한 존재를 상징하는데, 신강사주일 경우에 강한 사주고, 즉 비견으로 나의 신체가 강해서 신강해진 경우에 비견은 나에게 기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이 너무 커서 힘든데, 제가 예를 들어서 비견 겁재로 신강한 사주예요. 사실은 제가 비견으로 강한 사주고, 제가 비견격입니다. 원래는 비견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신체가 강해요. 근데 사실은 신체가 강하다고 해서 꼭 뭘 잘하고 그런 건 아니고, 책임감이 강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신체가 강한 사람도 한계는 있잖아요. 혼자서 하려니까 한계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비견이 강한 사람들은 신체가 강하고 경쟁심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하겠다, 나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너 이거 잘해, 너 이거 못한다고 혼나는 거 제일 싫어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일단은 신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잘 읽어내요. 일찍 읽어내고 혼자서 잘 읽어내는데, 옆에 사람이 비견 겁재들이 계속 도와달라 그래요. 좋아 보인다, 뭐 돈 빌려달라, 그런 거 기본이에요. 돈 빌려달라는 기본이고 그냥 달라는 거죠. 비견이 바로 자기랑 일간과 음양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비견이 많으면 힘들다, 신체가 강하면 힘들다. 하지만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 경우에는, 겁재로 신강해진 사주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신체를 쓰는 직종에 뭐 축구 선수를 하거나 강한 직종에서 두각을 내고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아무 그런 거 없이 강도를 잡고 범인을 잡았어. 이 사람 아무 그런 거 관련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 거의 비견 겁재가 강한 사람들이, 신체가 강한 사람들이 직성이 강해서 성격은 강한데 이렇게 좀 직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 또 일을 그렇게 도와주는 직종에서 두각을 냅니다. 자, 그리고
겁재인데요. 비견으로 강해진 경우가 있고 겁재로 강해진 경우. 제가 임일생이 예를 들어서 바다라 했죠. 근데 만약 옆에 개수가 있는 거야. 개수는 임수와는 음양이 다른 존재죠. 근데 아니 임수는 할아버지고 개수는 할머니예요. 임수하고 개수가 있는 힘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냐 하는데요. 몰라서 그렇지 비견보다 겁재가 더 강합니다. 임수가 강한데 옆에 개수가 있으면 이게 겁재거든요. 월에 겁재를 두면은 겁재격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신체가 정말 강한 사람인데 예를 들면 축구 선수 조규성 선수도요. 예. 임수일간에 옆에 개수를 두고 있는 겁재격이랍니다. 그래서 비견 겁재가 강할 경우에는 조직 생활이 어렵다. 신체가 강인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감이 강하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이 사람의 삶에서 힘든 점은 항상 옆에서 도와달라고 뜯어가는 존재. 이 강한 사람은 여린 사람을 좋아하지만 여린 사람이 이 사람을 뜯어먹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근데 사업을 할라 해도 다른 인자를 잘 봐줘야 돼요. 신체가 강하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구 선수나 운동 선수나 강한 직종이 있는 분들이 비견 겁재가 강하다. 신체가 강한 분이다. 그 다음 재성입니다. 재자가 뭘까요? 돈입니다. 근데 재성이 그냥 돈을 상징하는 건 아니고 재성 종류에는 편재랑 정재가 있는데 이게 돈 주머니의 형태를 상징하는 건데요. 돈 주머니 내가 금전을 생각하는 내가 화폐를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말하기도 하고 재성도 식신상관처럼 말을 하는 기능이 됩니다. 하지만 식상만큼은 안 돼요. 식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임수를 간목이 바로 끄집어냈잖아요. 바로 끄집어내서 한 거랑 재성은 돈주머니이기 때문에 어떤 감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성만으로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재성을 쓰려고 하면은 반드시 식상과 재성이 있어줘야 되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사주내에 식상이 없다. 그럼 많이 깝깝한 사주가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식상이 없어도 재성이랑 관성이 있으면 재관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재성을 보시면 편재랑 정재가 있는데 편재는요 임수일간일 경우에 옆에 병화 태양이 있으면은 즉 음양이 같은 경우에 십성인 재성이 들어와 줍니다. 그러면은 편재가 옆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월에 오면은 편재격인데 편재는 말 그대로 수완이 좋아요. 편재 자체가 활달한 인자예요. 외향적이고 오픈 마인드고 활동 무대가 넓고 편재를 만약에 어디 안에 가둬둬 버리세요. 편재는 정말 미쳐버립니다. 편재는요 계속 움직여 그냥 활동적이다라 이런 개념이 계속 유동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고요. 입담이 좋고 어떤 일에 있어서 절차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검사 맞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정제예요. 고정제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편제는요. 1번 갔다가 5번 갔다가 10번 갔다가 9번 너무 융통성이 좋으니까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게 사고방식에 그 화폐를 금전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의 성향 차이인데 정제가 봤을 때 편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데 열심히 안 하고 매사 놀고 마음대로 하고 막 이렇게 보는데 편제는 수완이 좋은 거예요. 융통성이 좋고 외향적이고 사람들이랑 잘 사귀고 또 일단은 그리고 재물의 형태가 편제는 이렇다 보니까 고정적인 일을 좀 하기가 어려워요. 회사에서 받는 고정적인 월급이 정제인데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의 성향이 아니고 편제는 주로 항상 돈이 없어요. 편제는 돈이 없다가도 갑자기 돈이 빵 생기고 없다가도 빵 생기고 언제 돈이 생길지 모르는 게 편제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정제만으로는 사업이 어렵고 사업하려고 하면 반드시 편제가 있어야 되고 편제가 있기 1번에는 식상이 잘 갖춰주고 편제가 들어와주고 신체도 참 어렵죠. 신체도 강인해야 돼요. 꼭 신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이 강한 사주가 돼야지 이렇게 가능하시답니다. 자, 그 다음 관성인데요. 관성은 자기 자신을 누르는 기운이에요. 관이잖아요. 근데 왠지 이름이 하여튼 관은 어떤 틀을 말합니다. 자, 임수일간이 있어요. 바다가 많아요. 근데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좋고 예쁘고 모든 사람한테 말 시키고 싶고 나 사실은 어저께 뭐 했고 그 어저께 모든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말을 하고 싶고 이게
임수도 외향적인데 좀 결이 달라요. 임수는 이렇게 정말로 마음이 열려서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임수도 어느 시점에서는 멈춰야 되잖아요. 바다가 흘러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멈춰야 되는데, 바다에 만약에 나무가 없다면, 식신이 없다면 매우 고달파지죠. 근데 여기서 관성이 없어도 정말 고달파집니다. 바다, 물은 많은데 이 도대체 물이 어느 종착지에 갈 것인가, 어디서 멈춰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관성이에요. 바다가 분명히 필시 어디서 멈춰야 되는데, 만약에 관성이 없으면 이 사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는 목적지가 없이 맨날 정처없이 떠다니고 막 돌아다녀요. 꼭 그런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자, 그러면 임수에게 있어서, 임수가 가다가 만약에 바다가 흐르다가 모래사장, 그 모래를 만났어요. 모래가 편관이거든요. 편관은 아르바이트 자리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내가 멈춘 곳. 하지만 바다가 봤을 때는 편관이 만만해요. 내가 왠지 저 편관을 두고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랑 기토는 관계가 안 좋답니다. 임수가 기토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임수가, 아이고 잘못 설명했네요.